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초록색 사이렌이나 빨간색 로고일 겁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옆, 바로 그 자리, 파란색 간판이 반짝이던 곳, 이디야? 들어서면 원두향이 났습니다. 스타벅스와 거의 비슷한 인테리어, 깔끔한 카운터. 그런데 가격표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메리카노 2,000원, 스타벅스는 4,100원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죠. 우리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비싼 데서 마셔? 맛은 비슷한데 반값이잖아. 그렇게 이디야는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곳,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 곳, 회의 전에 테이크아웃 하는 곳, 스타벅스 옆 이디야. 이건 전략이었고 동시에 자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게 이디야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2017년 이디야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3,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이디야가 있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았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많았습니다. 이디야가 1등이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성비 좋고 매장 많고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고 이디야는 성공한 브랜드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디야 앞을 지나치게 됩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멈칫합니다. 여기 갈까? 다른 데 갈까? 이 망설임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디야 앞에서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왼쪽엔 메가커피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 오른쪽엔 컴포즈 커피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 건너편엔 백다방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 이디야는 2,900원입니다. 분명 예전엔 이디야가 가장 쌌습니다. 스타벅스의 반값이라는 게 강력한 무기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디야가 가장 비쌉니다. 저가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맛은 낮지 않아? 한 모금 마셔봅니다. 솔직히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메가커피도 괜찮고 컴포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전 이디야는 깔끔했습니다. 스타벅스 못지않았죠. 요즘 이디야는 묘하게 낡아 보입니다. 벽지가 바래고 의자가 해지고 화장실이 오래됐습니다. 반면 새로 생긴 메가커피는 반짝반짝합니다. 컴포즈는 트렌디합니다. MZ 세대를 겨냥한 인테리어입니다. 더 이상한 건 메뉴입니다. 이디야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메뉴를 고급화했습니다. 시그니처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도 생겼습니다. 이디야가 5,000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이디야는 가성비 브랜드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고급 브랜드 흉내를 내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봅니다. 요즘 이디야 어때? 대답이 비슷합니다. 글쎄, 애매해. 비싸진 것 같은데 특별한 것도 없고 차라리 메가가지. 해외 사례를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일본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여전히 300엔 약 2,700원대를 유지합니다. 품질도 좋고 매장도 깨끗합니다. 미국의 던킨도너츠는 가격은 올렸지만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도넛과 커피의 브랜드다. 그런데 이디야는 저가도 아니고 고급도 아니고 특별함도 없습니다. 이디야가 뭐 하는 브랜드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명확했습니다. 스타벅스보다 싸면서도 괜찮은 곳. 지금은 애매합니다. 1,500원짜리보다 비싸면서 스타벅스보다는 싼 곳. 그 사이 우리의 선택지는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싸고 더 새롭고 더 트렌디한 브랜드들이 골목마다 생겨났습니다. 이디야는 언제부터 우리의 1순위가 아니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디야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쟁이 심해져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장은 포지셔닝 전쟁이라는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디야의 출발은 명확했습니다.
2001년 창업 당시 컨셉은 단순했습니다. 고급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타겟도 명확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시장을 키워놓으면 이디야가 가성비로 고객을 흡수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이디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쯤부터 이상한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프리미엄 해야 해, 해외 진출을 준비해야 해, 이미지를 고급화해야 해, 경영진은 생각했습니다. 저가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글로벌 브랜드가 되려면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메뉴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장을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디야가 왜 이래? 우리가 이디야 간 이유는 쌌기 때문인데? 두 번째 구조는 초저가 브랜드의 등장입니다. 2017년 메가커피가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 이디야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1,500원에 커피가 되나? 시장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메가커피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작은 매장, 최소한의 인테리어, 테이크아웃 중심.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접 원두를 대량 구매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광고비는 거의 안 썼습니다. 입소문만으로 퍼졌습니다. 2018년 컴포즈 커피가 따라했습니다. 2019년 백다방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2020년 더벤티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1,500원이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이디야는 갑자기 비싼 저가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타벅스보다는 싸지만 메가커피보다는 비쌉니다. 애매한 중간지대, 마케팅에서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가맹점주와의 갈등입니다. 이디야는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3,000개, 4,000개. 숫자는 늘었지만 점주들의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매장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같은 이디야끼리 경쟁했습니다. 이걸 카니발리제이션, 채니버아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겁니다. 거기에 본부는 메뉴 가격은 올렸지만 가맹점 마진은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점주들이 반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본부는 돈 벌고 우리는 적자. 리모델링 비용 다 점주 부담. 신메뉴 강제 도입. 점주들의 불만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매장이 낡아도 수리 안 했습니다. 직원을 줄였습니다. 고객 경험이 나빠졌습니다. 네 번째 구조는 브랜드 확장의 실패입니다. 이디야는 해외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미국, 동남아.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체성이 약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명확합니다. 프리미엄 커피 경험. 블루보틀은 명확합니다. 장인 정신의 스페셜티. 던킨은 명확합니다. 도넛과 커피. 이디야는 스타벅스보다 쌉니다. 이게 해외에서 통할까요? 현지엔 이미 저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디야만의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해외 진출에 쏟아부은 돈은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철수와 축소였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 국내 가맹점과 고객에게 전가됐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는 MZ 세대의 이탈입니다. 2020년대 초반 커피 소비의 주력은 MZ 세대가 됐습니다. 이들은 다른 가치를 받습니다. 가격만 본 게 아닙니다. 인스타 감성, 브랜드 스토리, 가치 소비. 메가커피는 대용량 가성비로 어필했습니다. 컴포즈는 힙한 디자인으로 어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여전히 프리미엄 경험으로 어필했습니다. 이디야는 예전부터 있던 브랜드. MZ 세대에게 이디야는 부모님 세대의 브랜드였습니다. 트렌드에서 밀렸습니다. SNS에서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디야 커피를 인증샷 찍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맞물렸습니다. 정체성은 흔들리고 초저가 브랜드는 치고 올라오고 가맹점주는 이탈하고 해외 진출은 실패하고 MZ세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디야는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 잃어버렸습니다. 가성비로 시작했지만 프리미엄을 원했고 결국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에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디야가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기대어 같은 전략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차피 매장 많으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매장 폐점 가속화였습니다. 2022년부터 이디야 매장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4,000개를 넘었던 매장 수가 3,800개, 3,600개로 감소했습니다. 폐점 소식이 계속 들렸습니다. 우리 동네 이디야 문 닫았어. 장사가 안 되나 봐. 가맹점주들이 하나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새로 오픈하는 매장보다 닫는 매장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메가커피는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컴포즈는 3,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디야를 추월한 겁니다. 두 번째 균열은 소비자 선호도 추락이었습니다. 2023년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호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이디야는 3위로 밀렸습니다. 1위는 메가커피, 2위는 컴포즈였습니다. 이디야가 3위?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대 응답자 중 이디야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본사의 적자 전환이었습니다. 2023년 이디야 본사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가맹점 수가 줄면서 로열티 수입이 감소했고 해외 사업 실패로 손실이 누적됐습니다.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21년 최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디야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균열은 리브랜딩 시도의 실패였습니다. 2024년 이디야는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발표했습니다. 로고를 바꾸고 매장 디자인을 현대화하고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로고만 바꿔서 뭐가 달라져?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리브랜딩 비용은 수십억 원이 들었지만 고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또다시 비용 부담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균열은 대한 브랜드의 진화였습니다. 메가커피는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매장도 깨끗했고 서비스도 빨랐습니다. 컴포즈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시즌 한정 메뉴, SNS 마케팅, 가성비 플러스 감성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백다방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만족했고 그 만족이 서비스 품질로 이어졌습니다. 이디야는 모든 면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디야 매각 검토 중, 대형 식음료 그룹이 인수 협상 중. 창업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성비의 선구자였던 이디야는 이제 누군가에게 팔려야 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3,005점 돌파를 자축하던 그때로부터 불과 7년. 왕좌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 근처의 이디야는 어떤가요? 여전히 찾아가시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디야를 봅니다. 매장은 아직 많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합니다. 정말 싼 걸 원하면 메가커피로 갑니다. 분위기를 원하면 스타벅스로 갑니다. 힙한 걸 원하면 컴포즈로 갑니다. 그럼 이디야는 그냥 있으니까 가는 곳. 이디야의 몰락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애매하게 진행됐습니다. 가성비의 왕좌에서 내려온 순간을 누구도 정확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브랜드는 결국 사라집니다. 이디야는 가성비로 시작했지만 프리미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버리기엔 경쟁자가 너무 많았고 프리미엄이 되기엔 브랜드 파워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살아남고 어떤 브랜드는 사라집니다. 차이는 명확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브랜드가 살아남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커피를 마시러 나갈 때 이디야 간판을 본다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브랜드는 내게 무엇인가? 가격? 분위기? 추억? 그 답을 찾기 어렵다면 이디야는 이미 당신의 선택지에서 멀어진 겁니다. 왕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